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흔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게 공무원 시험에서 본인의 나이가 늦은 거 아니냐. 그냥 빠르다고는 다들 안 물어보더라고요. 늦었냐고 물어봅니다. 심지어 만 20세래요, 본인이. 이제 졸업하고 만 20세가 됐는데 지금 하는데 너무 늦지 않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지금 걱정은 16세, 15세 중학생들이 공부해갖고 오지 않았냐 하는 걱정이죠. 그다음에 30대 같으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고민할 만하죠. 내가 30대가 됐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과연 나의 상사들이 몇 살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초점은 다르죠. 초점은 다르지만 그런 거를 걱정해요. 40대는 아예 걱정하지 않습니다. 50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이는 이제 본인이 늦었다는 걸 알아. 본인 나이에 40대 들어오면서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30대 초반 이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자꾸 물어봐요. 합격하는 건 다른 문제죠. 네, 나이랑 뭐 합격이 뭐 비례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의도는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서 나이가 중요하다? 아니다. 왜? 합격자 분포도를 보면 골고루는 아니지만 20대 가장 많죠.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20대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20대가 많이 지원하니까. 지원을 해야 합격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20대 비율이 가장 많고, 그래서 20대가 많이 합격하고, 요즘은 30대가 좀 많이 약진해서 30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20대 아마 후반에서 시작한 분들이 밀려 나간 것 같아요, 뒤쪽으로. 그래서 퍼센트 상으로는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리고 만 18세, 만 20세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한 자리 숫자예요. 거의 한 자리 숫자. 놀랍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방직하고 다 합치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고졸 전형도 따로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실제 만 18세, 만 19세, 만 20세 여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50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기준은 국가직 9급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국가직 9급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나이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거 보세요. 18, 19세 한 명. 없죠. 한 명 없지 해서 토탈 6명 됐어요. 이게 23년이에요. 24년에 필기 합격자 분포가 뭐 대략 나왔는데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최종 합격까지 못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의미 있는 통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요렇게 요때가 가장 많죠. 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이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군대도 뭐 대략 한 1년 몇 개월 가는데 이제 2년이라고 치고 그러면 뭐 2달 정도 밀리니까 또 뒤로. 그러니까 요때가 가장 많죠. 그래서 요때 가장 많으니까 나이로 보면 20대 중반이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재학생들이 오히려 많이 합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은 갈 곳이 있어요. 어디?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어요. 진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합격이 더 많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통계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고졸의 공무원 비율이 줄었더라고요. 공무원 총조사 보니까 7점 몇 프로에, 전체 공무원의 7점 몇 프로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고학력으로 좀 바뀌긴 했다는 거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전에 이제 통계 조사했을 때는 10% 정도였거든요. 13%? 13% 정도였는데 많이 줄었어요. 네, 최근에 제가 방송했죠. 공무원 총조사에 관련된 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나이가 정말 이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 그거죠. 면접 갔을 때 나이가 많으면 뭐 잘리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50대 어떻게 붙어요?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2년 전인가 58세도 합격하셨어요. 만이에요. 만 나이로 58세. 굉장히 뭐 연륜이 있으신 분인데도 시험 성적이 좋아서 합격할 수 있다. 면접도 잘 받겠죠. 근데 면접에서 나이 많다고 무조건 떨어뜨린다. 그런 생각은 일단 버리세요. 그건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공부야, 공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뭘 고민해? 특히 이제 30대 어디 직장 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직장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죠. 지금 툭 하면 잘리고, 심지어 요새 또 최근에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게 정리해고예요. 정리해고. 심지어 최고로 잘 나가던 회사들도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권도 그렇고 게임 회사까지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다시 또 취업이 되면 좋은데 갈 데가 없으면 사실 자기의 능력이 옛날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면 눈을 돌릴 때가 사실 공무원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학력이 굉장히 높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보겠지만 애매하다 하면 봅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상이니까 현상.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냥 평생 공무원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하면서. 자, 이 괜찮다고 하는데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는 누가 만든 거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지 지난 몇 년 동안 은퇴하신 분들. 그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라고 해요. 그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은퇴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 그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른 직장에 있으셨던 분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만 60세까지 일을 했고 월급도 받았고 월급도 거의 만 60세 정도 되면 많이 받거든요. 아니 많이라고 하면 되지. 비교니까 비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거든요. 구급 처음보다는 급도 올라갔고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급여도 끝까지 다 받았고 혜택도 받았고 연금을 이제 받잖아요. 연금을 받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게 대기업을 평생 다녔는데 내가 가진 거는 요건데 얘가 가진 거는 평생을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그것도 한 달에 넉넉하게 받아서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다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얘기하는 거 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그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그러죠. 야 공무원 해라. 내 친구 보니까 연금도 많이 받고 좋다. 했는데 사실 거의 이제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 2016년에 연금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그렇게 연금 많이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 비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적 현재 받는 분보다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는 나중에 어떻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많이 내면 많이 받죠. 근데 공무원연금 내가 많이 내고 싶어도 내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퍼센트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틀렸는데 현재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 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은퇴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최고더라. 왜 본인들도 회사 다니다 뭐 그만두고 자영업하다 또 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자. 거기에다 이제 하나 또 불을 질러줬던 거는 뭐예요? 인원수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이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선발 인원이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정권의 의지도 있었어요. 많이 좀 뽑아서 골고루 좀,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다고 하는데 좀 많이 채워 넣어주자 해갖고 채워 넣는데 그거랑 이제 여기 플러스에서 하나 더 있어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니까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시험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제 블로그가 터져 나갈 정도로 많이 와서 질문도 하고 그때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2, 3년 전에. 지금 완전 그때에 비하면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뭐 양이라든지 뭐 조회수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 조회수도 완전 줄었습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이 그리워요, 저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이제 지금 남아 계신 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공무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때 학교 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나오잖아. 뭐 MZ세대 공무원 왜 이렇게 자꾸 그만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해도 되는데 하신 분들도 많아요. 할 게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요새 취업문도 열리고 뭐 대기업도 뽑고 이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상에서 깨지는 분도 있죠. 환상이라는 게 생기잖아. 공무원이면 어떤 거다 하고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그 화려한 것들만 봤으니까 나쁜 것들은 못 봤죠. 그건 겪어보기 전엔 모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면직률이라고 하는데 면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5년 이내에 면직률이 높아졌어요. 그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나면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환상 가지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들어요. 물론 제 방송 들으신 분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무원은 화려한 직업도 아니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그냥 힘든 직업이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세상에 직업이란 거가 안 힘든 건 없어요. 안 힘든 거 없어요. 군대 가면 그러죠. 땡보직이라고 하죠. 땡보직이 하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땐 땡보직이지만 본인은 땡보직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자기들 생각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땐 좋아 보여요. 본인이 회사원이야. 딴 데서 보면 대기업 직원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본인은 힘들대. 다 자기 위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 안 하고 완전 뭐 화려한 무슨 저건지 알고 갔다가 이제 실망하고 나오시는 분들. 물론 이제 능력이 굉장히 좋으셨었다는데 이직이 가능하신 분들이면 그런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임용유예 해놨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TO가 아직 완전히 막 밑으로 가라앉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
예, 나이 얘기로 다시 들어가자면 우리가 나이 때문에 뭐 공무원 시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사실 별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쭉 얘기했지만 20대가 왜 많이 합격했냐? 20대가 제일 많이 지원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거 걱정할 수 있어. 30대부터는 내가 내 직장 상사가 20대면 어떡할 거야? 30대인데 뭘 어떻게 해?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가야지. 사회 논리대로. 안 그래요? 군대 늦게 들어가면 나이가 많아도 계급이 낮잖아. 이게 9급 뭐 8급 7급 이게 계급이에요. 계급 여러분들 잘 모르죠. 계급이야. 그냥 계급이 높으면 계급이 8급이 높아요. 9급보다는 8급이 높으면 뭐 시키는 일 있으면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지 뭐. 그러나 공무원은 약간 수평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완전 수직적인 업무는 안 합니다. 뭐 팀장 밑에 뭐 이렇게 땅땅땅땅 내려와서 착착착착 올라가는 이런 식은 아니고 쫙 뿌리고, 예,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트러블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뭐 하라 마라 하고 싸우고 뭐 일반 회사 보면 우리 뭐 MG 오피스 같은 거 막 이거 언제까지 해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보다는 내 업무에 내 영역을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 휴가 쓴다고 뭐라고 안 해. 물론 이제 내 업무를 누가 대신 해야 되죠. 그날은 뭐 그런 것만 잘 조율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뭐라 칼퇴하면 막 욕 얻어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자, 그런 게 장점이야. 그런데 이제 이러나 저러나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직 합격을 하지 못했다. 합격을 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건너뛰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건너뛰고 뭐 합격할 수 있느냐를 건너뛰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합격을 못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30, 40대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얘기입니다. 이거. 수능. 내가 수능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쩌고 저쩌고. 특히 이제 공부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30대 후반쯤 돼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래요. 옛날에 내가 공부 잘했는데. 옛날 이런 건 다 논리적으로 다 해결했는데. 어디 공무원 시험이 논리적으로 해결이 되냐고요. 생으로 외워야 되고 뭐 희한한 문제도 나오고 그런 거엔 반발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부조리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맞춰야 되는데 시험을 나에게 맞추라고 자꾸 해요. 그래서 이딴 문제를 왜 내? 막 자꾸 이런단 말이야. 이까지만 틀려줘야 돼. 막 틀리면 떨어지는 거지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세상에 이렇게 웃긴 시험 처음 봤다 막 깔깔깔 웃고 그랬어요. 이런 게 왜 나와? 근데 그때 누군가가 야, 이 시험은 너를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업무에 도움을 주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다. 뭐예요? 그냥 선발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선발. 어떤 사람이라도 한 문제 더 맞은 그 사람을 뽑겠다. 예, 문제 수준 따위는 상관 안 하겠다. 물론 나름 수준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꼭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한국사를 보면 어떤 거는 꼭 알아야 된다. 언제야? 그거 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능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죠. 근데 공무원은 꼭 나온다 이런 게 없어요. 예, 꼭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 거의 안 나옵니다 사실. 그러다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또 안 나온다 하다가 너무 유명한 사람 안 나와 이랬는데 또 나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입사 그러니까 이제 선발에만 집중돼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옛날 왜 국어, 영어, 한국사 다 공부했잖아, 옛날에.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 몇 등급인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영어를 좀 잘했던 분들은 영어는 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한국사를 잘했다고 해서 지금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단 말이야. 왜?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옛날 사람은 더 알아요. 암기 과목이다. 암기 과목은 금방 휘발된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도 생각 안 나. 세종대왕만 생각내. 태종태세 문단세 이것만 생각나고. 그걸로 시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예 머리를 비운 사람들이 합격하는 건데 이게 나이가 좀 있으면 자꾸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려도 그 생각을 해요. 20대 초반. 내가 수능 때 어쩌고 저쩌고. 수능이 7등급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거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공부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할 건데 합격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야. 합격과 시간이 정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정비례는 안 해. 왜? 앉아있다고 공부해요? 공부의 질, 양, 예? 다 필요한 거죠. 양은 왜 필요하냐면 이게 양이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질은 양만 많이 하면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어떤 양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일단은 책은 다 봐야지 뭘 시험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대략 한 1년 정도는 봐야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해서 설마 그럴 리가. 이게 나름 평생 직장인데 한두 시간 공부해서 되겠어요? 최소 10시간. 10시간이 왜 10시간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5과목이에요. 그래서 2시간씩.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시간 그러니까 두 과목 아니 한 과목당 2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걸 뭐 자기는 뭐 한 과목씩 하겠다 뭐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고 그냥 그 정도의 양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1년 정도 하니까 되더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12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왜? 요즘 시험은 약간 평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은 쉬우면 좋다고 생각하죠. 쉬우면 나도 잘 볼 거 아니야. 근데 잘 봐도 떨어진단 말이지. 85점 맞으면 옛날에 합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시간이 줄 것 같잖아. 쉽게 나오면. 오히려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쉬워지면 공부할 게 많이 없네? 그럼 10시간 공부하던 거 6시간만 공부해도 합격하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야 이거 쉬우면 내가 이익이 하나도 없어. 내가 공부를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돼. 하향 평준화 됐어. 그럼 나는 실수 하나 하면 나도 떨어져. 라고 생각하고 실수를 안 하게끔 더 많이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자 이제 결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세, 의지,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저 뒤에 얘기해요. 연금을 얼마 받는지. 아니 20, 30년 뒤에 연금 받는 걸 지금 왜 생각하냐고요. 어차피 지금 연금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좋은 지표가 없어요. 공무원이나 국민연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낼 사람이 없어 이 연금을.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인 거야. 이제 연금은 다 잊어버려. 연금은.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인데 급여는 내가 합격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합격 못하잖아 지금.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나는 돈을 너무 조금 받으니까 못하겠어 했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돈 적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얘기야. 그런데 왜 갑자기 시험 공부하다 그 생각이 나? 이미 적다고 다 알고 있는데 수도 없이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너무 박봉이라서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공부하고 있었다. 그건 안 되는 거지. 다만 이제 공무원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은퇴할 때쯤 되면 괜찮게 나옵니다. 괜찮게 나와요. 나중에 뭐 장학금 대상도 안 되고 막 자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텨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합격도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다 갑자기 때려치는 건 아니죠. 아예 접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박봉이다. 그 다음에 힘든 직업이다. 그건 기본 알아야 돼. 기본. 편한 직업 아닙니다, 절대. 다만 이제 큰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다. 이게 최고 장점이 지금 현재로는. 현재 세상에서는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휴가나 뭐 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 쓰는데 눈치는 안 봐도 돼요.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주 최대 장점이지. 나머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네. 자,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 특히 3, 40대 분들 만약 듣고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냐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냐. 20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를 얘기했죠. 한 10시간 정도 해서 1년 정도를 진짜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걸 나 시작하면 앉아 있을 수 있는 내가 역량이 있느냐. 나는 되게 활동적이고 난 하기 싫어. 나는 불만이 많어. 이런 분들, 저 같은 사람들. 결국 못해요. 저도 해봐서 알아. 못하겠더라고. 한 2시간만 앉아있으면 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알아서 내가 뭐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선발. 그래서 시험을 최대한 잘 봐서 합격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 내용이 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이 왜 이런지는 알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걸 해서 뭐 하려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가 점수를 95,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는 거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것만 전환하면요. 30대도 합격하고 40대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하신 분도 있고. 과거에 뭐를 버려야 돼요. 나 옛날에 공부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버려요. 공무원은 공무원만의 또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이제 변경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소문들이 돌아요.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이 유리하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이 유리한 거는 지금도 맞습니다. 안 바뀌어도. 왜?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공부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10등, 5등 했는데 4등이 되고 3등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 잘했다는 거는 거의 1등급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1등급들은 9급 공무원 시험 보러 안 옵니다. 예, 좋은 대학 갔는데 9급 공무원 시험 보러 와요? 어떤 사람은 온대. 네, 네, 많이 넣으시라 그래요. 네,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유리한 거랑 내가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왜? 그들은 안 오니까. 그럼 수능 잘 본 사람이 유리하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유리한 걸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죠. 공부 안 하면 결국은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더니 80점이 나왔어요. 자, 80점 맞고 합격해요? 못 하잖아. 합격을 해야 된다니까. 누가 뭐 점수 80점 나오면 뭐 할 건데 그게. 안 그래요? 제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다들 보면 아, 그냥 봤는데 80 정도 나왔어요. 결론 뭐예요? 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이거야. 네, 그 공부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합격 점수가 좀 낮았는데 이제는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실수의 문제라고. 근데 내가 80점 받았으니까 난 공부 조금만 해도 되겠네. 네, 조금만 하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합격을 위한 시험입니다. 합격을 위한 시험. 완벽하게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수가 한두 개씩 나올 수 있으니까 누가 실수를 덜 하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수능 뭐 1등급이 지금 와서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25년엔 수능형이 어쩌고 뭐 영어가 토익형 다 필요 없습니다. 토익 만점 받는 사람이 9급 공무원 시험 보러는 올 수도 있겠다. 올 수는 있겠는데 예. 뭐 물론 다른 과목은 못하고 영어만 토익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절대 유리하냐? 아니지. 공무원만의 또 시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이 얘기하다가 엄청 많아졌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 거의 없을 건데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공무원 돼서 어쩌고저쩌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필기로만 선발하는 거예요. 필기 면접으로만. 아니면 자격증 막 이런 거를 요구하겠죠. 경력이라든지. 근데 우리 9급 공채는 시험 보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 시험 봐서 합격하는 전제 조건이 공부인 거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먼저 본인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되돌아갈 길은 없는 거야. 이제 외딴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러면 네, 영원히 공무원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